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 직원 일부 철수를 승인하면서 중동 정세가 전면적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 핵무기 조종 경력의 전직 군인이 중국군 훈련 가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간 중독 진단의 원인을 추적하던 중 룸메이트가 음식에 살충제를 뿌린 CCTV 장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노년층을 노린 7천만 달러대 골드바 사기 사건으로 관련해 보석상 업계 인사들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 이후 1,800개 기업이 환급 소송에 나서며 수천억 달러 규모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ICE 단속이 콜롬비아 대학 기숙사까지 확대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늪에 갇힌 남성이 11일 만에 구조되는 기적 같은 생還소식입니다. 성폭행 혐의가 기각된 전 나사 한인 엔지니어가 무혐의 뒤 수사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금요일 윈TV 미주뉴스입니다. 미국의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 직원 일부 철수를 승인하면서 중동 정세가 전면적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 직원 일부의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레바논에서도 외교 인력 부분을 철수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이란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은 이날 X를 통해 이스라엘에 근무 중인 대사관 직원 일부와 그 가족의 철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의 경우 비필수 인력에 한해 자발적 출국이 허용됩니다.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직원들에게 떠날 의사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출국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허커비 대사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항공편 수요 급증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이메일에서 워싱턴엔 항공편 확보에 집중하되 최우선 과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출국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사관은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미국 시민들에게도 상업 항공편이 운항 중일 때 출국을 고려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LM 등 일부 항공사는 이미 이스라엘 노선 운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번 부분 철수의 배경으로는 이란 문제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타격할 경우 이란이 보복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대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달 23일 레바논에서도 대사관 인력 일부를 철수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은 핵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4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미 공군 핵무기 운용 경력을 지닌 전직 조종사가 중국군 훈련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안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공군에서 20년 넘게 복무하며 핵무기 투발체계와 F-35 스텔스 전투기 등 최첨단 항공기를 다뤘던 전직 전투기 조종사가 중국군을 훈련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전직 미 공군 조종사 제랄드 에디 브라운이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에 조종사 훈련을 제공해 무기수출 통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은 수요일 인디애나주 제퍼슨빌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브라운은 1996년 소련 계급으로 전역하기 전까지 24년간 미 공군에서 복무하며 핵무기 운용과 관련된 민감한 부대를 지휘했고 전투 임무 수행과 전투기 시뮬레이터 교관 역할을 맡았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사용된 F-4 팬텀부터 최신기인 F-35까지의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F-35는 미군의 핵심 전력으로 현재 미 공군, 해군, 해병대와 동맹국들이 대규모로 운용 중입니다. 연방검찰은 브라운이 2023년 12월 중국에 입국해 최근까지 2년 넘게 체류하며 중국 공군 조종사들을 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 특수수사국은 미군 훈련을 적성국에 제공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도 브라운의 행위가 미군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브라운이 핵무기 투발 전술이나 F-35의 은폐, 회피 전술과 관련된 정보가 중국에 넘어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뮬레이터 교관 특성상 기본 비행 훈련에 그쳤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브라운은 과거 미 군사기밀 해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인 스티븐 수빈과 연계된 인물을 통해
중국 측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전투기 교관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공식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미 당국은 이번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약 20명을 체포했으며 추가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 중독 진단의 원인을 추적하던 중 룸메이트가 음식에 살충제를 뿌린 CCTV 장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수개월간 함께 살던 룸메이트로부터 음식에 독국물을 뿌리는 피해를 입었다며 충격적인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결국 경찰과 대치 끝에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지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5일 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부부는 집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뒤 룸메이트가 음식과 식료품에 살충제를 분사하는 장면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문제 영상에는 가스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부엌에서 파란색 캔으로 보이는 살충제를 과일과 채소, 커피포트, 팬트리 내부 식품 전반에 뿌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부는 이 남성이 42세의 룸메이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최근 병원 검사에서 간 손상 진단을 받았으며 의료진으로부터 혈액검사 수치상 중독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을 계기로 집주인이 설치한 감시 카메라 영상을 다시 확인하면서 범행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셰리프국 요원들이 용의자와 접촉을 시도하자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나오기를 거부하며 약 2시간 동안 대치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정신건강 전문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결국 용의자는 자진해서 집 밖으로 나왔고 상해를 가할 정도로 음식, 음료, 의약품 등을 고의로 오염시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노년층을 노린 7천만 달러대 골드바 사기 사건과 관련해 보석상들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미 연방 및 주 법집행 당국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금사기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텍사스 보석상에 대해 잇따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25일 북텍사스 리처든슨에 위치한 말라니 보석상을 급습해 직원 13명을 현장에서 억류하고 매장 내부에서 상자채 보관된 금을 압수했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SWAT 요원 20명이 투입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보석상이 이른바 골드바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금을 세탁한 조직망의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기는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에게 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회수해 현금화하는 방식입니다. 리처드슨에서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같은 시각 연방 및 주 당국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도 동시에 보석상을 급습했습니다. 이들 세 곳에서 회수된 금의 가치는 총 5천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골드바 사기의 주요 표적은 노년층입니다. 사기범들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법 집행기관을 사칭하며 은행 계좌가 해킹됐다거나 법적 문제에 연루됐다고 속입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해 금을 구매한 뒤 이를 전달책에게 넘기도록 지시합니다. 당국은 일부 보석상들이 이 전달책으로부터 금을 매입한 뒤 이를 녹여 주로 팔찌 형태의 장신구로 재가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해외로 밀 반출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말라니 주얼러스와 사이마 주얼러스는 불법 금 용해 작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콜린 카운티 시리프국이 구성한 전담 태스크포스는 댈러스 포트워스 지역에서 활동하던 전달책 용의자 12명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콜린 카운티에서만 피해액이 1,300만 달러에 이르며 텍사스 전역의 피해 규모는 7,4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수사로 약 20명이 체포됐으나 수사 당국은 무엇보다도 200명 이상으로 파악된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자금을 회수하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 이후 1,800개 기업이 환급 소송에 나서며 수천억 달러 규모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기업들의 관세 환급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페덱스, 로레알, 코스코, 레브론 등 1,800여 개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환급 소송을 제기했으며 환급 요구액은 약 1,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관세와 연방세, 주세 부담까지 합쳐 실효세율이 100%를 넘어 경영에 큰 부담을 느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환급 문제는 하급 법원으로 환송돼 실제 환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편 페덱스는
관세 환급이 결정되면 실제 비용 부담한 고객들에게 전액 반환하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환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법원에 조속한 환급 이행 절차 마련을 촉구하는 신청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페덱스처럼 환급금을 고객에게 직접 돌려주겠다고 밝힌 기업은 드물며 대부분의 기업은 소송과 환급 절차 진행에 집중하고 있어 실제 고객 환급 여부는 법원과 정부 지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ICE 요원들이 실종자 수색을 이유로 콜롬비아 대학 기숙사에 진입해 학생을 체포하면서 캠퍼스 단속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뉴욕의 콜롬비아대 캠퍼스 내 건물에 진입해 외국인 학생을 체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오전 6시 30분께 국토안보부 소속 연방 요원들이 콜롬비아대가 소유한 주거용 건물에 들어가 학생 한 명을 연행했습니다. ICE 요원은 원칙적으로 영장 없이 대학 사유지에 진입할 수 없지만 이번에는 실종자 수색 중이라고 밝히며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뉴욕주 의원 마이카 레셔는 요원들이 평상복 차림으로 자신을 경찰 소속이라고 소개했고 실종 아동 포스터를 제시하며 출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레어 쉬먼 컬럼비아대 총장 대행은 공지를 통해 기숙사와 강의실 등 비공개 구역에는 법원 영장이나 소환장이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며 향후 무단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체포된 인물이 아제르바이잔 출신 엘미나 아가예바로 2016년 수업 불참으로 학생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학 교수협회는 아가예바가 신경과학과 정치학을 복수 전공 중인 유학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석방됐습니다. ICE의 캠퍼스 단속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영주권자를 대학 소유 아파트에서 체포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강도 높은 단속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중간선거 투표소에 ICE 요원이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선거관리당국과의 통화에서 투표소에 ICE 요원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연방정부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불씨는 쉽게 가라앉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실종된 남성이 진흙 늪에 갇힌 채 11일 만에 구조돼 기적 같은 생還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발렌타인데이에 실종됐던 30대 남성이 이른바 퀵샌드 상태의 진흙에 어깨까지 빠진 채 수일간 고립됐다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27일 푸트남 보안국에 따르면 잭슨빌에 거주하는 36세 앤드류 기든스는 멜로즈 동쪽에 위치한 벌칸 매터리어스 컴퍼니 부지에서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보안관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든스는 진흙에 어깨까지 파묻힌 채 주변 잔디보다 더 가라앉아 사실상 위장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팔락타 소방국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는 음식과 물 없이 수일간 진흙에 갇혀 있었으며 당시 해당 지역은 영하권 기온에 직면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이용해 기든스를 끌어내려고 했으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약 2시간이 넘는 작업 끝에 기든스는 이날 오후 8시 30분께 구조됐습니다. 그는 구조대원들과 대화가 가능했으나 위중한 상태로 항공 이송돼 외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성폭행 혐의가 기각된 전 나사 한인 엔지니어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폭행 혐의가 기각된 전 미 항공우주국 소속 한인 엔지니어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과 지자체 그리고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25일 휴스턴 지역 방송 보도에 따르면 전직 나사 엔지니어 신모 씨는 휴스턴시와 휴스턴 경찰국 소속 수사관 2명,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여성 4명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소장은 텍사스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심 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여성들이 허위 사실을 공모해 주장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심 씨는 2024년 2월 여러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수사당국은 그가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러 여성과 동시에 연락하며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것처럼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를 담당한 해리스 카운티 검찰은 해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성폭행 혐의는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이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소장은 지난 2025년 모든 형사 혐의가 기각됐다고 명시하면서 이번 기소로 인해 심각한 개인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 정신적 고통, 과거 및 미래 소득 손실, 경력기회 상실,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과 일부 사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소장은 심 씨가 형사 기소 이후 나사에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결국 사직을 강요당했다며 형사 사건이 그의 경력과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 휴스턴 시당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유튜브 채널 윈TV 시카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눌러주세요.